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텍스의 윤현웅 대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원장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1월 달이 되면 저희가 부가가치세 신고랑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게 돼요. 그때 현황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매출은 얼마고 경비는 얼마여서 소득률은 얼마다, 그리고 세입 공제를 제외한 1년 총 세금은 얼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들이 아무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세금이 많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12월 달에 좀 휴가를 내서 좀 쉬는 게 나을까요? 매출을 악착같이 올려봐야 사실은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러면 나보다 매출이 좀 한 1억 정도 적은 친구가 세금은 훨씬 더 적게 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세후 순이익이 그 친구가 더 많은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세율 체계인데요. 단계적 누진세를 적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8,800만 원에 대한 순이익에 대한 세금이 세율이 35%다라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8,800만 원에 35%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0원에서 1,200까지는 6%, 1,200에서 4,600까지는 15%, 4,600에서 8,800까지는 24%예요. 8,800을 넘어가는 금액이 35%다 보니까 실제로는 8,800만 원 곱하기 35%가 아니라 단계적 누진세, 그 세율 구간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했던 6%, 14%, 뭐 15%, 24%를 적용한 금액의 합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 친구는 매출을 90을 벌고 나는 100을 버는데 내 친구는 세금이 10이라서 세후 순소득이 70이고 나는 100을 벌지만 세금이 30이라서 세후 순소득이 70이라면 사실은 내가 더 많이 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런 역진성은 실제로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했던 단계적 누진세 때문인데요. 이 친구, 내 친구의 90원에 대한 소득, 거기까지는 저도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보다 초과 소득을 얻었다 그러면 그 초과 소득만 초과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세후 소득이 내 친구보다 내가 적으려면 내가 이룩한 그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뭐 세율이 100%를 넘는다든지 아니면 전체 소득에 대해서 갑자기 그 누진세가 단계적 누진세가 아닌 통합 누진세가 한꺼번에 적용되다든지 이런 세율이 적용돼야만 그게 가능할 텐데 현재 우리나라 과세 체계에는 그렇게 설계된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장님들이 매출을 많이 올리시는 대로 세금을 제하고 남은 그 세후 소득도 소득이 저보다 적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게 돼요. 원장님들이 이거는 궁금해 하신다기보다는 뭐 일반인에 대한 좀 오해가 많은 부분인데 뭐냐면 고소득자들은 세금을 많이 안 내지 않냐, 근로소득자들은 투명지갑이기 때문에 세금을 그냥 다 털리고 고소득자들은 세무사들을 많이 쓰니까 세금을 적게 내지 않냐, 이런 오해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근로자 중에 35.2% 정도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질 않습니다. 이게 OECD 평균을 보면 실제로는 면세자 비율이라고 하죠.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호주 같은 경우에는 14.9%, 뭐 미국이 29.3%, 캐나다 17.6% 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35에서 38% 정도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면세자 비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세금 납부액을 보면 상위 10% 정도가 거의 80% 이상을 내요. 그리고 상위 20%까지 가면 거의 한 93% 정도를 상위 20%가 전부 다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38% 정도는 아예 세금이 0원이고요. 하위 50%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1% 미만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이 대부분의 세금을 다 내고 그 밑에 3, 4, 5등이 나머지 세금을 내고 6등부터 10등까지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 세금 탈루율이 굉장히 높지 않느냐. 그래서 뭐 의사, 뭐 변호사, 뭐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은 세금을 많이 안 내지 않느냐, 많이 탈루하고 이런 의심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소득 탈루율을 보면 그 고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별도로 심도 있게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의 기사였는데 탈세 의심이 정황이 있는 고소득자와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 중에서 임의로 선정한 그 사업자를 같이 세무조사를 한 결과 소득 탈루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탈세 의심, 정황이 없는 일반 고소득자는 훨씬 더 소득 탈루율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병의원 위주로 저희 세무법인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소득 탈루율을 보면 조세 저항률이라고 하죠. 실제로 세금이 얼마 나왔습니다 할 때 어떤 조세 저항을 하는 정도가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성실하게 납부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조세 저항률도 굉장히 낮고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세금을 이런 고소득자들이 소득세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들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근로자였을 때는 페이닥터였을 때는 세금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잖아요. 아무래도 네트로 급여를 받다 보니까 실제로 내 근로소득세가 얼마인지 지방소득세가 얼마인지 사대보험이 얼마가 나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막상 개원을 하다 보면 정신없이 세금을 아마 내실 거예요. 매월 나오는 세금이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세금, 분기에 한 번씩 나오는 세금, 1년에 한 번 나오는 세금 이렇게 나눠줄 텐데 이렇게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간단히 알아볼게요. 먼저 원장님이 개원을 처음 하시면 아마 흔하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종합소득세일 거예요. 종합소득세는 매출 5억 이하의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납부를 하고요. 매출 5억 이상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납부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세금이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분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6월과 8월에 각각 나눠내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득세만 내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지방소득세가 10% 또 따라붙어요. 그래서 소득세 낼 때 지방소득세도 이제 같이 내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중간예납이라는 세금이 또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뭐냐면 전년도 세금을 이듬해 5월이나 6월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11월 달에 그럼 내년에 납부할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내라 이런 거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2023년 6월에는 2022년분 소득세를 신고를 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6월과 8월에 분납을 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2022년도 소득세는 전부 다 완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11월에 고지 금액이 또 나와요. 6월과 8월에 납부한 금액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또 고지서로 날라옵니다. 이건 뭐냐면 2023년 분 세금, 그러니까 2024년에 낼 세금이죠. 2024년 6월에 낼 예상되는 세금의 절반을 미리 11월 달에 내라. 그래서 소득세 예정 고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내게 되면 이듬해 2024년 6월에 납부할 세금에서 미리 낸 세금, 11월 달에 납부한 중간예납 세금은 좀 까주게 되는 거죠. 할인을 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한 다음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장님들이 흔하게 내는 세금은 이제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그래서 미용 성형을 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 원래는 신고는 6개월 단위로 신고를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6개월 단위로 신고를 해서 1월에서 6월, 7월에서 12월 분을 각각 신고하면서 납부를 해요. 그러면 1월에서 6월 분은 7월 25일까지, 7월에서 12월 분은 이듬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신고를 하면 예정 고지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뭐냐면 1월에서 6월까지의 소득 부가가치세가 1,00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7월에서 9월까지의 부가가치세 분으로 해서 앞에 냈던 세금의 절반인 500만 원이 예정 고지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10월 25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7월에서 12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되겠죠. 그게 또 1,000만 원이 나와요. 계산상은 1,000만 원이지만 아까 예정 고지 500만 원을 미리 냈기 때문에 1월 25일 날은 50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도 분기별로 납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세금으로는 원천세가 있는데 원천세는 뭐냐면 논리상으로는 내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직원들이 내야 할 근로소득세를 떼서 보관하고 있다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게 원천세예요. 그래서 원천세의 종류는 근로소득세도 있고 기타 소득세, 사업소득세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은 원래는 매월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금액이 적은데 매월 근로소득세, 원천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게 귀찮으실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신고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금은 아니지만 각종 사회보험료가 있죠. 4대 보험료인데 잘 아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다음에 산재보험이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직원들한테 원천징수하는 거는 3대 보험이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까지만 급여에서 공제를 하고 여기에 이게 50%입니다. 여기에 사업주 부담분 4대 보험료를 합쳐서 고지서가 한 장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매달 내는 그 4대 보험료입니다. 근데 금액 보면은 원장님들이 엄청 큰 금액이 매달 나오죠. 왜 그러냐 하면 원장님 사업주 본인의 4대 보험료가 거기 섞여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년도에 순이익이 5억이었는데 그러면 5억 나누기 12개월 해서 거기서 나온 금액을 나의 월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사업주의 월 소득. 거기에 맞는 건강보험료가 우리 직원분 4대 보험료에 같이 포함돼서 고지서가 한 장으로 다 포함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매월 납부하는 4대 보험료는 굉장히 좀 크실 거예요. 뭐 이것 외에 뭐 교통 유발 부담금이라든지 뭐 면허세라든지 그다음에 이거는 뭐 사업과는 관계없지만 원장님들이 뭐 주유를 한다 그러면 뭐 농특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붙어요. 근데 원장님 사업에 대한 세금이라고 한다 그러면 앞에 세 가지가 주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